또 서울 양령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송정 선생님, 송정 김교희 선생님의 그 시주 시인이신 그 분이 제공하신 그 내용을 한번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 삼리에서 1938년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1938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80이 넘으셨다는 얘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이웃에 의성 김씨 성을 가지신 김옥락 씨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성이 참 갸륵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것이 놀라운 효성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막내 아들이셨답니다. 분가에서 살았지만 아버지한테 이제 분가에 가서 살면서 저녁마다 아버님이 심심해 하실까 염려해서 한글로 된 그 소설책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밤늦도록 부모님 곁에서 소리를 내서 책을 읽어서 이렇게 계속 들려드리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잠이 드시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효자죠. 옛날에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풍습이 어땠을까요? 시골에서.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없는 시절이니까 낮에는 각자 집안에서 뭐 집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이웃 널찍하고 따뜻한 사랑방에 다 모여요. 그래서 모이니까 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농사 이야기도 하고 세상 소문을 들은 이야기 뭐 서로 정보 교환의 장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저도 어릴 때 주로 저는 겨울이면 항상 고모네 집을 갔어요.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벌어진 그 진부라는 곳이었는데 시골이었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고모네 집 고모님이 하도 성격이 좋으시고 하니까 우리 고모네 집 사랑방이 완전히 그냥 그 사랑방 구실을 했어요. 그럼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재밌죠. 그렇게 놀다가 심심하고 배가 고프면 이 동네에서 파는 묵집이 그런 묵내기 화투를 쳐요. 그래서 밤참을 먹기도 하고 또 성냥 내기를 해. 성냥 한 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개씩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먹기 하는 그런 화투 내기도 하고 또 장기를 뛰거나 바둑을 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유일한 심심풀이였죠. 그 상황마다 다르게 하긴 했지만 거의 그런 뭐 그렇지 않으면 윷놀이를 한다거나 또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또 이렇게 메들리로 같이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 또 놀이도 합니다. 놀이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하는데 정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그 파티를 하고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심심풀이였고 대개는 저녁 식후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놀다가 잘 시간이 되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린 김원락 씨도 같이 동네 사랑방에 가서 같이 젊은 패들하고 같이 놀고 자기 동갑내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효성에 의해서 연로하신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는 한 매일같이 여러 해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그 사람이 진실로 효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국문 소설책을 어디서 구해다가 재밌는 거, 그때 뭐 허생전이라든지 뭐 심청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국문책이 있잖아요. 그걸 멀리 가서 동네 수소문해 가지고 구해다가 매일 어머니 부모님한테 읽어드렸다는 것이니 얼마나 큰 효자였습니까? 그런 게 진정한 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서 화투 내기하고 뭐 묵내기하고 재밌게 노래 부르고 놀고 막 그러는데 거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막내로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막내들은 또 총애를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다 보니 그걸 갚기 위해서 이렇게 김원각 씨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죠. 옛날 중국의 맹종이라는 사람은 겨울철인데도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치맥기 또 있는 노인네가 죽순을 구할 수 없으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약간 치맥기 또 있으니까 죽순 좀 먹고 싶다 아들아. 그렇게 그러니까 대나무밭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죽순을 구하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죽순이 돋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 공양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중국 민담이 있잖아요. 또 왕상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계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파서 잉어가 먹고 싶다고, 잉어가 약이라 하는 바람에 얼음이 얼어붙은 강에 가서 참 어렵게 잉어를 구해왔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감동해서 주어주었다는 효자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런 기적이 있어서 그런 소문이 나야 효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효자라는 거는 평상시에 자기 자신 건강하게 관리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갖고 집안 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동네에 평판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효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 얘기는. 이건 뭐 인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도 서기 1929년생이니까 처가는 영주시 단원면 오상리이므로 경상도 풍습은 처가 동네 이름을 따서 태코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오상어른이라 하고 부인은 오상댁이라고, 오상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오상리에서 왔다 그래서 오상댁이라고, 그 남자는 오상어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파평윤씨이고 성품이 관대하고 집안 간에 화목하고 우애 있는 분으로 여중 군자라고 할 만큼 오상어른은 젊어서 기관지 천식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소백산 국망본 밑에 성륜사라는 절터에 가서 여러 해 수행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서 건강에 신경을 바싹 쓰면서 기도하고 하신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기도한 덕분에 요양하고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이 95세까지 천수를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잘 교육해 가지고 아주 노년에 활짝 펴서 아주 평안하게 행복한 세월을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 김교희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풍습이 바로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효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그런 효의 민족이기 때문에 효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야, 너네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요새 좀 말이 좀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모한테 감사해라 말은 부모가 할 필요가 없이 감사한 거를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감사한 것 중에서도 부모가 제일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가장 많이 감사한 게 부모, 두 번째 선생님,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알게끔 자꾸 감사한 걸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토론 대회를 해요. 그 사람들 토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토론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논리적이래야 돼. 그런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 잘못도 안 저지르고 사람들을 배려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전체에서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 여자애가 있어요. 너무나 똑똑한 거야. 토론을 너무나 잘해.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5가지씩 감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를 훈련시켰더니 저렇게 똑똑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효도하면 지혜가 열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